왜 어떤 종목은 순식간에 급등하는데 내가 잡은 종목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분명 뉴스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예뻐 보여서 들어갔는데 막상 사면 오르지 않고 팔면 그때부터 날아가 버립니다. 대체 상승하는 종목은 뭐가 다른 걸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종목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나 감 좋은 사람들의 비결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원리에 가까워요. 거래량, 자리, 스토리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아마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잡은 종목은 안 올랐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이 많죠.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상승이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하는 모든 분들은 상승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에 공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트 매매에 대한 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투자에서 실제로 수급과 파동에 의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투자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 에너지가 쌓일 때 시작이 된다. 이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자체는 덜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상승하려면은 매수세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게 갑자기 한 번에 팡 하고서 이렇게 치고 갈 때도 있거든요. 뉴스 나오거나 순간적으로 팡 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세 상승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승을 만들려면은 매수의 상승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상승은 거래량이 터질 때 시작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사연이 좀 만들어지면서 구축하는 사이클 같은 게 존재를 하니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미 매수 에너지가 서서히 쌓이는 과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매집이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예쁜 차트 모양이 있는데, 이 차트는 비트코인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모양새, 파동의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M파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파동으로 이걸 접목하든 파동 사이클로 접목하든 각자의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원리나 맥락은 다 비슷해요. 사용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쪽에서 뭔가 조짐이라는 게 좀 보여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한 번씩 툭툭 쳐주면서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이 걸쳐지면서 정작 거래량이 죽어있는 시기를 거쳐갑니다. 상대적인 건데 이 앞에랑 보게 되면 훨씬 더 죽어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약간씩의 하락세는 분명히 있지만 특정 구간을 지키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 그러면서 다소 긴 시간, 이 시간 프레임 자체도 분봉으로 보느냐 일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템포로 매매할 거냐에 따라서 일봉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분봉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차이는 나겠지만, 요런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후 모을 만큼 모아지고 나서 팡 치고 가는 요런 형태의 흐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M자 돌파할 때가 새로운 수급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겠죠. 근데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M파동 자체가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이 바닥에서 왜 모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모여져야 이 위에 쭉쭉쭉쭉 뻗어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세상승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매집 요런 구간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을 보고 이건 끝났네, 이 종목 관심 끄자, 그냥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서 새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예상하고서 그냥 이 종목은 오를 거야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런 종목들 안에서 새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상승을 만들어내곤 한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얼마나 모여졌냐에 따라서 이 파동 자체가,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까지 갔지만 실제로 여기서 끝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고 났을 때 돌파인가? 하고서 확 들어갔다 보면은 물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거래량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는 거다, 매수 행동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단조로운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돌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돌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돌파를 사용할 때 포지션이나 나의 유리함, 어떤 식으로 형태로 비중을 확장시켜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중요하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상승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에너지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힘이 모여지고 쌓여진다라는 거죠.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힘이 쌓아 올려지게 되면은 대세상승이나 강한 상승을 만드는 건데, 두 번째가 언제 쌓일까를 생각해보면은 1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나 올라갈 거야 T를 다 내고 나서 여기서부터 쌓아 올릴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누군가 돈을 좀 많이 써서, 기관이 됐든 돈 많은 사람이 됐든 세력이 됐든 누군가가 어찌 됐든 간에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을 돈을 많이 써서 끄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행동인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 수익 다 주면서 다 눈치채는 구간 이후에 돈을 팡팡팡팡 쓰면서 끄집어 올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를 무조건 다 털어낸다, 뭐 털려고 노력은 하겠죠. 다 털어낸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쓸 때는 이 앞에서 만들어진 포지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끄집어 올리면서 자신들의 기존 포지션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불타기나 공격적인 매수 화력을 불어넣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 뉴스빨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거는 되게 단발적인 거고, 실제로 강한 상승, 지속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앞에서부터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계속해서 핫했던 섹터 종목이죠. 조선주들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대세 상승을 굉장히 오랫동안 올해 들어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강한 상승들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끄집어 올리는 자금들의 최초 포지션은 조선주가 꽤 오랫동안 바닥을 기면서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 물량들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거다. 기관들이 이때 매집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거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바닥 기는 데서 여기서 이걸 들어올릴 만한 강한 자금이 같이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상승주는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파동의 사이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바닥권에서 행동하는 그런 포지션 변화들, 바닥에서 벗어났었을 때 행동하는 포지션 변화들,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할 때 행동하는 포지션 변화들, 여기서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매매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스타일별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상승 종목을 다룰 때 실전에서는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바닥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생각해야 되니까, 종목을 관찰하거나 파동을 분석할 때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식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특히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일정 시점 언제부턴가 2020년 넘어서부터는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이야기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뉴스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 기업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스토리 있고 이야기 있는 종목에 더 주가가 상향되는, 좀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숫자의 게임 같지만 사실 이야기의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좀 스토리가 중요해졌는데, 차트, 거래량, 수급, 실적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서사가 깔려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AI, 반도체, 2차전지 다시 부각받고 있고, 로봇, 바이오,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를 반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 자체보다, 기업의 실적 자체보다 스토리,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요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왠지 좋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실질적인 거랑 무관하게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만들곤 했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어 가면서 더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인 것 같고, 이런 거를 흔히 주식 투자할 때는 재료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소스라고도 하고, 결국에는 스토리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면 주가도 좀 더 잘 오르는 시장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급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여러 번 파동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완전히 잘 짜여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은, 돈은 항상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야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더 산업의 스토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시 되는, 예전에는 기업의 발전, 실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팩트화돼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실질적인 것보다 기대적인 것, 스토리적인 것,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주가 상승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최근에는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승에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도 실전다운 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전히 수급과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투자도 이렇게 하고, 수급이란 거는 예전엔 뭐 실적 아니면 여러 가지 자리, 기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급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모멘텀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수급이 만들어지는구나, 요 차이가 바뀐 것 같다.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닙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뭘로 인해서 만들어지던 간에 수급이 형성이 되고, 수급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수급이 최초에 말했었던 것처럼 상승하는 에너지로 쌓여야 되고, 이게 잘 쌓여졌으면은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이상 쌓이고 나면은 파동적으로 이게 티가 납니다. 그러면서 파동 굴곡을 그리죠. 파동 굴곡을 그리다 보면은 M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고 M으로 가기도 하고 W 파동으로 가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파동에 변화하는 길목들, 중요한 변곡점, 주요 구간에서의 모습들, 파동의 흔들림, 이런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동도 알면 좋고 수급과 파동을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급과 파동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무조건 실전에서 잘 될까? 실전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실전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를 잘 조합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포지션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균형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고, 실제로 M파동에서 바닥을 잘 잡아서 들어갔다라고 한들, 돌파할 때 들어간다라고 한들, 그림상에서는 딱 매수했으면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내가 사고 나서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약간 흔들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돌파하는 것 같다가 살짝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아, 여기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지만,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내 포지션은 그때 아, 이거 흔들리는데 손절해? 비중 줄여? 오히려 비중 늘려야 돼? 등등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상승하는 종목을 토대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트 매매하면서도 같은 맥락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연습할 시간을 쉬지 않고 줍니다.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줘요.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고 투자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쉼표도 만들 수 있고 포지션 변화를 주면서 균형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에서 파동 가지고 균형 잡아보는 훈련을 해보게 되면은 주식에서 상승하는 종목, 거기서 타이밍, 타점, 균형 잡는 거, 파동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파동의 변곡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잘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병행해서 훈련하면은 좋겠다, 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요. 요 것들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훈련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오셔서 다른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 함께 훈련하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게만 되면은 무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일지 쓰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 남겨주시게 되면은 선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